오늘 첫 데뷔입니다. 첫 데뷔. 아직 PD가 아니에요. 시니어 디렉터. 첫자. 초짜인데 되게 사업을 지금 멋있게 잘하고 있어요. 영광입니다. 첫 데뷔 치고 되게 화려하시네요. 그래.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제 수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는데 왜 유니시티를 선택하셨나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막연하게 메디컬 쪽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근데 선택을 해보고 나니까 이 시대의 트렌드와 맞기도 하고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망 직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 참 멋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사실 수의사 일이라고 하는 건 했을 때의 기억이나 수의사 일이라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정말 근무 시간이 길어요. 직접 병원을 운영하시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을 정도로 저녁에 응급 콜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집에 있다가도 출근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돈만 벌기 위해 인생 살진 않잖아요. 근데 삶과 일의 밸런스라고 하는 게 무너져 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의사나 전문직 선배님들이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도 경제적이고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았었을 때 참 운이 좋게도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시티를 제가 지금 한 지가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 사업을 해보려고 유니시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아직까지도 유니시티를 제품이 좋아서 만나시는 분들이 90% 이상인데 그 중에 소수가 정말 괜찮은 도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유니시티를 만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역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유니시티 제품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저희가 유니시티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저한테는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분들은 그냥 단순 소비를 위해서 유니시티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품을 검토하실 때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세요. 나한테 맞는가? 아니면 내가 효과를 보는가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검토하시면 전 큰일 난다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시장성과 안정성이 빠져있는 검토는 나만 좋고 끝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유니시티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이고 이 제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거의 저는 유니시티를 만나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유니시티 제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독하시네요. 맞아요. 좀 지독하죠. 근데 유니시티가 달랐던 이유는 그냥 믿고 먹으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훨씬 더 신뢰가 갔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나 논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시티 제품을 단순히 먹고 좋아진 사람들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해 봤었던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약사들이 참고하는 PDR이라고 하는 데 올라가 있는 이 데이터들을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고 제품의 성분들에 연관되어 있는 논문들을 진짜 6개월 내내 하루에 막 수십 편씩 읽어가면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두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 제품이면 첫 번째 내 가족은 믿고 먹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많은 건강의 문제가 어쩌면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냥 느낌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훨씬 더 믿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유니시티를 만나시는 분들, 물론 개인의 감동과 개인의 사례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과학의 근거로 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뒤에 가치를 나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초기에 제품만 알아봤던 이유이기도 해요.
안 해봤던 일들을 한다는 거 물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유니시티가 되게 매력적인 게 전문직과 엄청 다른 면이 있기도 하지만 전문직하고 되게 비슷한 면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식을 먼저 배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실습을 해요. 그래서 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식만 쌓고 실습만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문가가 되어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필드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한 명의 전문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니시티가 그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미팅과 강의를 통해서 유니시티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을 바꿔가면서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되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필드에서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유니시티의 전문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비슷해서 오히려 유니시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받아들이는 데 훨씬 더 쉬웠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높은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수의사였던 것 그리고 제가 의료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들을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에 접목하는데 너무 큰 도움과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명의 변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전문직에게 맞는 일 아닐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러네요. 사업을 하면서 훨씬 더 도움을 받았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유니시티를 하시면서 혹시 리스크는 없으셨어요?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셨는지.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이기도 했어요. 그냥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앞으로 병원을 차리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니 집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막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많은 거를 포기하고 산 이유가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있고 똑같은 이 병원인데 한 병원은 작아요. 한 병원은 커요. 시설도 삐까뻔쩍해요. 그러면 어디 들어갈 거예요? 삐까뻔쩍한 데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개원 비용 자체도 갈수록 대형화되어 있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의사를 하고 있을 그때 여기 좀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병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 당시 한 3억 8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대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요즘은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CT, MRI 같은 기기 같은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갈수록 투자금도 커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를 봤을 때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 이 부분이 너무 큰 매력으로 느껴졌고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 갈수록 위력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황일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요즘에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는 유튜브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업 종류도요. 처음에 시작하고 배우는데 투자금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유니시티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제품과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하기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저한테는 엄청 큰 장점이었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규모는 커지지만 소득은 이 규모 대비 성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와 세금 등등을 따지다 보면 처음에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일정 규모가 지나가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같은 수의사를 하는 선배 중에서 엄청 큰 투자금을 가지고 병원을 차린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술을 한 잔 먹는 과정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맨 처음에 내가 병원을 차릴 때 부지가 너무 좋아서 이 스타벅스에서 제의가 왔었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걸 차리는 것들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술을 한 잔 마시고 거하게 취해가지고 아유 이 돈이면 스타벅스를 차리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직종 자체가요. 전문화되어 있는 개인의 시간 투자 없이 절대 이윤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금도 그에 못지 않아요. 병원을 개원하시는데 들어가는 돈이 안과 같은 경우에는 11억이 넘어가고요. 정형외과는 최소 8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만큼 투자한 것들은 있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들어오는지만 사람들이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투자하는 게 없이도 인세 소득으로 이 소득의 천장 없이 갈수록 늘어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하는 점 자체가 유니시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바쁜 전문직 일종 속에서도 이게 병행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수의사를 그만두고 유니시티를 선택했었어야만 한다면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도 수의사를 하면서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뭐 퇴근 시간은 있지만 사실 퇴근 시간이 없어요. 더 많이 돈을 벌어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주말마다 세미나라든지 학회에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잘 쪼개서 써도요, 결국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지 않잖아요. 계속 휘발되잖아요. 근데 유니시티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 시간이 축적된다라고 하는 걸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요. 제일 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람이 주부더라고요. 남을 위해 내 시간을 쓰는 사람들. 근데 정말 괜찮은 사업가들일수록, 괜찮은 전문직일수록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아무래도 처음엔 초기에 힘들겠지만 작은 시간, 최소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시간 내면 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이장소에 꾸준하게 시스템과 접속되는 시간들을 가져갔을 때 그 시간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전국에 저로부터 돌아가는 센터가 7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7개에 작게는 50명부터 많게는 200명까지도 유니시티를 알아보고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시간을 곱하기 24를 해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었을까요? 그래서 전문직 분들일수록 저는 시간에 쫓겨 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땐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 때 저축하잖아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 때 저축을 해놓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개념에는 너무 익숙하지만 시드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적을수록 지금부터 시간을 저축해 나가야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났을 때 쌓여져 있는 시간이 발휘하는 힘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시티의 수익 구조 정말 실제로 괜찮던가요? 무엇보다 저는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제가 수의사를 검토하고 그리고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저는 진료를 잘 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진료를 잘 보는 사람보다 이 환자를 응대를 잘하는 수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병원을 차린 사람들이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요. 근데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에 제가 엄청 큰 매력을 느꼈던 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의 소득이 제한 없이 온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무리 진료를 잘 보는 사람도요, 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자 응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요, 결국엔 내가 자본을 가지고 병원 차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근데 유니시티는요, 진짜 하는 만큼 따라오게 되고요, 진짜 제가 최고로 유니시티에서 소득을 많이 벌었을 때에는 친구들의 연봉이 월급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안 믿어요. 안 믿죠. 솔직히 못 믿겠잖아요. 근데 그게 비상식의 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비상식적인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문직으로서 유니시티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은 비즈니스의 자유도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거 돈 돼라고 물어봐요. 근데 전문직은요, 돈 어차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혹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기질을 써먹으려고 하는 도구를 선택했을 때 그 도구의 한계점이 명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잘 살 사람, 어차피 열심히 할 사람이 도구 선택을 잘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도구면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전문직을 설득할 때, 전문직과 보상 플랜을 얘기할 때는 돈대라고 얘기하는 건 매력 없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돈 될 만한 도구를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돈 되는 거 말고요, 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펼칠 수 있는 도구인 건지, 내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비즈니스의 주도권이 높은 비즈니스인 건지, 경제적인 설계라고 하는 부분과 잘 접목을 해서만 안내해 주셔도요, 인생의 짜투리 시간을 조금씩 투자를 하고
그런데 천장에 제한이 없는 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단계 아니야 하는 그 시선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가 괜찮은 직업,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 하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건강을 잃고 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단계고 10단계고 뭐가 중요해요. 먹고 좋아지면 됐지.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은요. 아니 다단계고 10단계고 뭐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품을 효과나 효능이 충분하지 않은 제품을 비싸게 팔지 않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근간한 질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적어도 그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효과와 효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를 주변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진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쌓아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되어 가니까요. 말이 필요 없을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간단하게는 뭐 국내 최고직급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10년 동안 건강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쌓아온 사람들은요. 진짜 신기해요. 때깔이 달라요.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미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저를 만나면 그분들이 진짜 제품이 효과가 있나 보네. 진짜 제품이 좋은가 보네.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봐요. 오히려 그럼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다단계 제품인데 괜찮아? 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게 뭔 상관이야. 먹고 좋으면 되지. 라면서 다시 저한테 유니시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정말 친한 친구와 그리고 정말 친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가장 반대했던 가족과 함께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아니야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너무 극초기에 들었었던 그런 질문들이라서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오히려 반가워요. 그러세요? 네. 같이 가족과 친구와 같이 사업하시는 거 저희 옆에서 보면 그게 정말 저도 되게 부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니시티를 하면서 가장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보상보다도 소득보다도 제일 빨리 바뀌게 된 것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100세로요. 실제로 필드에서 전문적인 원장님으로서 아니면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기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 버려가지고요. 전문직으로서의 삶보다 전문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길어져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의사로서만의 30년을 전력 질주하다가 수의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희철이라고 한 사람에게 무엇이 남았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오싹하고 아찔아찔 해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수의사 꿈을 꿔요. 유니시티를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수의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작은 병원 안에 아니면 그 안에 갇혀서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사람, 제한된 선택만을 하면서 살았을 제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참 유니시티를 만나서 세상이라는 넓은 무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곳을 가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다양한 역할이 되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유니시티의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어쩌면 전문직으로서만의 삶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큰 혜택들을 많이 받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시티를 알아보고 있는 전문직 사장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전문직이신 분들이 이미 내가 한 우물을 파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필드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서 느낀 건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상당 부분 많이 대체가 되거나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들을 우리 맞이하고 있어요.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저는 지금은 필수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하는 걸 전 빠르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못나거나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시도를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엔 처음부터 다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끈기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거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복기해 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직 분들, 소셜 포지션이 높으신 분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게 끝나고 나면 사회적인 봉사와 헌신에도 집중을 하시던데 안타까운 건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거다 보니까 많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유니시티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셜 포지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가 정말 시스템과 어우러지게 돼서요,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니시티를 선택하고 고민이 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역량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나만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역량을 남과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가져가도요, 오히려 힘들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요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유니시티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꿈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예, 꿈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으로서의 꿈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꿈이 있어요. 메가월드 그룹이 저는 올바른 정신 세계를 통해서 정석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유니시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뿐인 외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가월드가 성장하는데 단기적인 개인의 목표로는 100조의 PCM,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100조의 PCM을 만들어내고, 저 또한 박뮤지 대표님을 따라서 글로벌 앰버서더 직급을 도전해보는 멋진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유니시티를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꾸는 꿈인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유기견 문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노인의 외로움과 강아지들의 유기견, 유기묘들이 저한테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먼 눈에만 보인다고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로컬 병원들의 이런 동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유니시티에서 번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저는 이 노인과 그리고 유기묘, 유기견들을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각자 로컬에 있는 이 작은 로컬 병원들과 진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사회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것만큼 슬픈 게 없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니시티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족한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정말 꿈꾸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하는 걸 써보세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민해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 꿈을 꾸다 보면 세상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시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하고 같이 촬영하면서 대표님의 어떤 그 확신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대표님이 펼쳐나갈 세상이 너무 궁금하고, 저도 그 세상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대표님의 꿈이 있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저의 꿈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니시티를 하면서 각자의 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 쓸 때 훨씬 더 삶의 의미나
재미와 가치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니시티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안 신었던 신발을 신는 것처럼 어색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함께 하시다 보면 내 발에 딱 맞는 멋진 신발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멋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도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